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벤투 감독이 10월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11일로 예정된 아직까지 상대팀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평가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평가전을 준비하는 그런 라인업이고요. 해외파 선수들이 피파가 정한 A매치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옵니다. 그래서 그 유럽파 선수를 뺀 라인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요 얘기 풋볼리스트 조효준 기자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얼굴이 오늘 저의 반 정도로 나오셨는데 제가 약간 뒤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같이 라이브나 뭐 영상 촬영을 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볼리TV에 볼리가 없는 방송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네, 그중에 오늘 조효정 기자가 굉장히 좀 알찬 정보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벤투 감독이 발표한 명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명입니다. 그렇죠. 총 네. 27명을 뽑았습니다. 네, 골키퍼 4명, 수비수 11명, 미드필더 10명, 공격수 2명이 총 뽑혔습니다. 네, 이번 이제 21일 날 오늘 발표가 났는데요. 영상 촬영 시점으로. 그리고 일주일 뒤인 28일부터 파주 국가대표 축구 트레이닝 센터에서 소집 훈련을 진행합니다. 네, 일주일 뒤입니다. 네, 이 멤버로 이제 짧게 소집 훈련 진행한 뒤에 11월 11일 대표팀 출국 전이죠. 국내 평가전을 한 차례 진행하는데 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 명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월드컵 앞두면은 한 2주 정도, 뭐 3주 정도 미리 소집을 해서 대표팀 뭐 훈련도 하고 미리 현지 적응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 대회는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네. 겨울에 치르는 월드컵이 되다 보니까 유럽 팀들이 다 시즌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일정들을 최대한 줄여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월드컵 개막 일주일 전에만 강제 그렇죠. 소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소집에는 유럽파들이 올 수가 없게 됐고, 자, 이번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뭐니 해도 오현규 선수가 아닌가. 올 시즌 K리그 1에서 35경기 13골 3도움 수원 삼성에서 뛰고 그렇죠. 있는데 이 친구라 죄송합니다. 근데 많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2001년생인데 그렇죠. 군필입니다. 이게 가장 특이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만 나이로 21살밖에 안 됐는데 이미 군 문제를 해결한. 정말 앞길이 창창한 그렇죠. 그런 선수고요. 뻗어나갈 일만 남은 선수. 네, 그리고 최근 경기를 보면 사실 올 시즌에 그 수원이 김건희 선수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보냈죠. 네, 이적을 시키면서 굉장히 좀 했었는데 오영규 선수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폼으로 K리그 거의 뭐 최고 스트라이커가 아닌가. 그렇죠. 사실 여름 이후 후반기에는로만 따지면 네. 오영규 선수가 가장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아닌가 싶어요. 여름에 이제 수원이 김건희 선수가 나가고 안병준 선수가 새로 들어왔는데 네. 안병준 선수도 잘해주고 있지만 오영규 선수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골도 골이지만 경기를 보면 진짜 경탄이라는 장면들이 좀 많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본인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최근에 폼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번 소집에서는 이렇게 조규성 선수하고 이제 오영규 선수 2명만 네. 스트라이커로는 이제 포함이 됐는데 이건 저희가 뒤에 스트라이커 부분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최종 명단 가능성까지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최근 페이스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워낙 페이스가 좋고요. 그리고 또 네. 이 선수가 벤투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뭐 전방 압박이라던가 뭐 연계 플레이도 능하고 뭐 최근에 득점력까지 올라오면서 이 선수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최종 명단 라인업을 사실상 완성을 해놓고 있을 텐데 벤투 감독이 좀 어떤 변수가 될지 차차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영규 선수가 합류를 했고 또 이번에 그 FC 서울에 지금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청소년 대표 출신의 그 이상민 선수 네. 좀그 도쿄올림픽 때도 그렇죠. 활약을 했었고 시즌 중반에 이제 뭐 이한범 선수라든지 오스마르 선수 등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쭉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도 벤투 감독이 좋아할 만한 유형의 수비수고요. 후방 빌드업이라든지 네. 이런 데 능하고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FC 서울에서도 3명의 선수가 이번에 그렇죠. 네, 서울 축구를 포함됐고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포지션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에는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구성윤 선수가 포함이 됐고요.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김동준 선수는 최근에 그 제주가 교통사고가 있었죠. 골키퍼들이 이동을 하던 차가 음주운전 차량에 받쳤다면서요? 네, 뭐 30대 음주운전자라고 네. 기사가 나왔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뭐 김동준 선수도 최초에는 이제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알려졌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이번 주말 경기에도 이제 출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그 영향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뭐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9월 명단에 잠깐 빠졌던 조현우 선수가 복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좀 현재 잠깐 백수 상태인 그렇죠. 네. 구성윤 선수가 재승선을 했는데 지금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월드컵 이번에 이제 26인 엔트리로 확대가 됐잖아요. 네. 다른 대회 때보다 3명을 늘린 건데 그 3명을 골키퍼에도 한 자리를 줄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월드컵 7경기
우승을 해도 7경기인데 그렇죠. 네. 골키퍼를 3명도 거의 안 쓰는데 그렇죠. 세 번째 골키퍼도 나올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추가 엔트리에 한 명 정도를 골키퍼로 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계속 4명을 소집을 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사실 고민의 여지가 거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네. 벤투 감독이 꾸준히 4명을 소집하니까 네. 이게 뭐 이게 관전 포인트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뽑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좀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대표팀이 그쵸. 그동안. 그래서 혹시 모를 이슈를 대비해서 어차피 그 26명을 데려간다고 해서 다른 필드 플레이어도 못 나오는 선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뭐 골키퍼는 이제 대체 불가한 영역이니까 포지션이니까 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4명을 뽑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수비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수비인데 여기는 사실 그동안 김진수, 홍철 선수는 거의 구순자로 그렇죠. 네. 인식이 돼 왔는데 박민규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김진수, 홍철에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윤종규 이렇게 그렇죠. 네. 예상했었는데 박민규 선수가 오랜만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사실 변수가 될까라고 적어는 네. 놓긴 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아직 대표팀 데뷔전을 치르지 못한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계속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소집이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표팀에 데뷔는 하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느낌인 것 같고요. 뭐 네. 김진수 선수나 홍철희 선수나 뭐 유사시를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합류를 시켜본 게 아닐까라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수 선수가 월드컵 때문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렇죠. 두 번 못 네. 나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디 문간수 잘해가지고 지금 그 K리그 MVP 후보로 놀라 있는데 그렇죠. 네.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왼쪽보다 오른쪽은 좀 일단 지난 9월 A매치 기간에 이어서 똑같이 김태환, 김문환, 윤종규를 뽑았어요. 이용 선수는 그렇죠. 네. 또다시 뽑히질 않았고 이용 선수는 잘하긴 잘하는데 그렇죠. 수원 FC로 팀을 옮겨서 여전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사실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네. 좀 미발탁된 기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발이 누가 될 것이냐인데 지난번 9월 달에 이렇게 소집을 해놓고 김태환 선수만 안 뛰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김태환은 확실히 무조건 그러니까 가니까. 안 뛰킨 건지 아니면은 정말 윤종규의 중용 가능성이 높아진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K리그에서 폼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김태환 선수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그렇죠. 뭐 베스트 11 네. 사실 오른쪽 수비수 부분 유력 후보이기도 하고요. 그 그쵸. 정도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9월의 매치 기간 이제 벤투 감독의 의도가 어떤 거였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네, 그렇죠. 이게 끝까지 이제 변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백 가운데서는 우리 유럽파인 김민재 선수가 합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 가는 선수 중에 어쨌든 인원수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영권, 권경원, 조유민, 박지수, 이상민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9월하고의 차이는 김민재가 빠지고 박지수, 이상민 선수가 합류한 건데 기본적으로 보통 23인 엔트리 때는 4명이잖아요 센터백을. 그렇죠. 네. 포백이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그래서 왼쪽에는 김민재, 권경원, 김영권. 김영권, 권경원, 오른쪽에는 지금 뽑았던 걸로 하면 김민재, 조유민 내지는 김민재, 박지수 이런 조합인데 여기에다 한두 명 더 데리고 가지 않을까요 센터백은? 그렇죠. 뭐 이번에 26명으로 늘었으니까 한 자리 더 데려간다면 이제 네. 중앙 수비수를 택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유민 선수, 박지수 선수, 이상민 선수 중에 어느 선수가 선택받을지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 생각이 동일하십니까? 김영권, 권경원, 김민재까지는 일단 그렇죠. 칠시. 그렇죠. 이제 오른쪽에 한두 자리 정도를 더 뽑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가장 유력한 게 저는 일단 조유민 선수라고 보거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원래 박지수 선수가 좀 많이 앞서 나가는 그렇죠. 듯 했는데 이제 네. 6월에 갑자기 조유민 선수가 최초 발탁이 된 이후에 이제 계속 발탁을 하는 걸 봐서 벤투 감독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리고 박지수 선수는 또 그 이후로 사실 입지가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네. 7월에도 발탁은 됐지만 동아시안컵에 대체 발탁이었거든요. 네. 이상민 선수가 최초였고 그래서 박지수 선수가 한 발 물러나 있는 양상인 것 같아서 조유민 선수가 좀 한 발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전진형 센터백이잖아요. 게다가 그 득점력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조유민 선수가 김민재 선수하고 가장 근접한 스타일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충분히 합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다음은 중앙 미드필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정우영, 백승호 선수 정도는 뭐 거의 최종 명단에 간다고 보고, 그렇죠. 예. 손준호 선수가 지난번 9월에 이어서 또 들어와서 확률이 좀 높아졌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유럽파에서 이번에 합류를 못한 황인범, 정우영, 그러니까 그 작은 정우영, 그렇죠.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까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나름 분비입니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빡빡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네. 네. 손준호 선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우영, 백승호, 손준호 여기가 이제 같은 그렇죠. 네. 자리라고 미드필더 라인. 있잖아요. 원볼란치를 쓴다고 했을 때, 투볼란치를 원볼란치를 쓴다고 했을 때 낮은 위치 3선에서
위치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 자리에 2명을 데려가느냐 3명을 데려가느냐. 네, 저는 손준호 선수가 네. 사실 이 포지션이 우리 대표팀 최근에 갑자기 고민으로 많이 떠오른 포지션이었잖아요. 네네. 정우영 선수가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 정우영 선수가 빠졌을 땐 또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손준호 선수가 지난 9월 A매치 기간 때 1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었는데 그때 사실 인상을 남겼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네. 손준호 선수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백성호 선수는 꼭 뭐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아니더라도 한 단계 위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세 선수가 다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언볼란치를 쓰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벤투 감독이 정말 본선에서도 그렇게 할 것인지. 정말 이런 우루과이 막 포르투갈, 가나 다 미드필드 장난 아닌 팀들인데 여유 있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공격적인 미드필드 쪽에서는 뭐 황인범도 있고 김진규 선수의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강인이 아닌가. 그렇죠. 이강인보다 정우영 선수, 작은 정우영 선수가 더 중용이 되어 왔잖아요 벤투에서는. 그렇죠. 네. 조호영 선수가 이제 프라이브루크에서도 이성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뭐 그리고 최전방까지 뭐 이 자리에서도 많이 뛰면서 네. 이 자리를 맡아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리고 측면까지도 당연히 원 포지션이니까 볼 수 있는 선수라서 멀티플레이어이기도 해서 중용을 받고 있고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보다는 조금 앞서 있는 상황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다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강인 선수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6명이나 뽑는데 이강인이 안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이강인 선수가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벤투 감독의 머릿속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측면 공격수 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기는 이번에 소집이 안 되는 유럽파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이라는 정말 확실한 최종 라인업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여기도 한 2명 선수가 더 이제 들어갈 텐데 이번에 소집된 송민규, 권창훈, 나상호, 엄원상, 양현준 중에서 일단 권창훈, 나상호는 거의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벤투 감독이 뭐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창훈 선수는 좀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죠. 올 시즌에 그렇죠. 네. 한 골도 없는 네. 상태고. 골도 없고 폼도 사실 최고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좀 네. 내려온 상태라 좀 아쉬워하지만 그래도 벤투 감독이 꾸준히 선택을 받아온 선수라서 안정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권창훈 선수도 앞서 김진수 네. 선수랑 마찬가지로 2018 월드컵 때 막판에 불참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도 이번 기회에 좀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많이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상호, 권창훈 선수를 어쨌든 벤투 감독이 거의 벤투 감독 체제와 같이 해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약간 그 외에 이제 추가되는 선수들이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지금 송민규, 엄원상 이번에 또 양현준 선수까지 들어왔는데 그렇죠. 요 중에서 한 명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한 명 네. 정도가 갈 것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시즌 K리그 성적을 두고 보면은 사실 전반기에는 양윤준 선수가 많이 두드러지고 네. 그리고 뭐 후반기에는 송민규 선수가 좀 올라오고 시즌 전체로 보면 엄원상 선수가 좀 가장 나은 모습이다. 네.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아, 같은데. 그렇네요. 진짜 기록을 봐도. 그렇죠. 네. 네. 그 양현준 선수가 또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면이 있지만 이 틈에 또 송민규 선수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선수가 갈지 이것도 많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 어린 선수들이고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의 이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제 9월에 엄원상 선수가 이제 빠졌었는데 그때 이제 부상 때문에 그렇죠. 네. 빠졌었고 최근에 울산 우승할 때도 뭐 골을 넣었고 네. 폼이 굉장히 좀 좋아서 그리고 스피드 면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엄원상 선수가 아무래도 가장 좀 앞서 있지 않나. 뭐 이번 A매치 소집 명단에서 그래서 나머지 두 선수 양윤준 선수와 송민규 선수가 한 가지씩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송민규 네. 선수는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는 벤투 감독이 굉장히 중용을 했던 선수잖아요. 그래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코로나 걸렸던 이후에 약간 좀 폼이 떨어진 이후로 소속팀도 좀 성적이 좀 안 좋고 뭐 이런 시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이 포지션에 사실 지금 뭐 국내파 명단만 있으니까 빠져 있지만은 사실 이동경 선수나 이동준 선수가 원래 그렇죠. 이제 네. 많이 중용을 받던 선수들인데 지금 현재 독일에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네. 좀 이 선수들의 가능성이 엄원상 양준 송민규 선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월드컵이 언제 열리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름에 열렸으면은 뭐 달랐을 못 갔을 수도 있죠. 선수들도 겨울에 열리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라이커 포지션인데요. 앞서서 말씀 뭐 드렸습니다만 조규성 선수와 오영규 선수가 뽑혔고 조규성 선수 대표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막 두각을 나타낸 선수인데 여기에 또 더 뭐랄까요 어리면서 더 최근 폼이 좋은 오영규 선수가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황의조 선수는 유럽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번에 안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구도인 것 같아요. 스트라이커를 우리가 원톱을 쓰는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는 그렇죠. 똑바로 활용을 하고 올라가서 있고 네. 예.
여기서 2명을 데려갈 것인가 3명을 데려갈 것인가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가 2명을 데려간다고 했을 때 누가 갈 것이냐. 그렇죠. 이 부분. 황희 선수가 원래는 뭐 압도적이었는데 최근에 워낙 좀 주춤하니까. 네, 올림피아코스 이적 후에 지금 9경기 동안 아직 데뷔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옛날 폼은 그렇죠. 한참 골을 많이 넣을 때보다 좀 네. 내려온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끌어올리는 시도를 한 게 이제 벤투 감독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 스트라이커 자리에도 황의조 선수처럼 스스로 좀 골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선수도 필요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누가 더 잘 보좌 내지는 그렇죠. 지원을 연결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한데 조규성 선수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오영규 선수도 수석팀에 뛰는 거 보면 그 역할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이 정말 이제 조규성 선수, 오영규 선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서 뭐 막판까지 좀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좀 모르겠습니다. 이런 큰 대회에서는 저는 어떤 경험과 또 큰 대회에서 아시안 게임이 아주 큰 대회는 아닐지 몰라도 정말 많은 게 걸려 있었던 이런 대회에서 정말 하드캐리했었던 경험이 있는. 그때도 사실 네. 압박감이 굉장한 대회였잖아요. 황의조 그쵸. 선수한테. 네.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증명을 해보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사실 의문의 시선이 있을 때 이걸 다 떨쳐버리는 활약을 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황의조 선수는 그래도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강호들을 상대로 골을 넣어본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는 저는 뭐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구돈자라고 보고요. 뭐 조규성 선수도 거의 갈 것 같고 오영규를 추가로 데려가느냐 마느냐 정도가 그렇죠. 뭐 2명이냐 3명이냐가 네. 관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좀 여러 김건희 선수나 뭐 조용욱 선수나 여러 선수들 좀 합류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많은 선수들 지금 이번에 27명이 소집이 됐고 이번 명단에 없지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지금 8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말은 이제 최종 엔트리가 26명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한 8명? 9명 정도? 네, 정도는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 소집된 선수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 한 경기입니다. 단 한 경기고 11월 11일에 국내에서 출정식 삼아가지고 평가전을 하고 이제 다음날 아마 14일 날 네, 다음날 명단을 발표하고 14일 날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 한 경기로 사실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당장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것만 점검을 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뭐 훈련 기간이 있으니까 네. 뭐 그 정도를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니만큼 선수들 좋은 모습 보여서 팬들에게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일정 소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일정을 자세히 다 정리해드리면 11일 날 최종 평가전이 있고 그렇죠. 12일 날 최종 명단 발표가 있고 14일 날 13일에서 14일 넘어가는 새벽 12시 비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을 하고 이제 월드컵은 이제 20일 날 개막이죠. 그렇죠. 네. 20일 날 개막이고 우리 대표팀은 24일 4일 네. 우리가 우루과이전이 첫 경기입니다. 대표팀 한국 시간으로 24일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8일 날 가나전, 12월 2일 날 포르투갈전. 그렇죠. 네, 4일 간격으로 경기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활시위는 담가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디 나라 가서 꽂힐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얘기들이 뭐 많이 나오네요. 상대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직 뭐 확정이 없어서 아마 머지않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오늘 10월 소집 또 11월 최종 평가전 대비 대표팀 명단 최종 명단 예측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유희종 기자 해보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빠.